오라데아로 향하는 큰 길 양쪽에 많은 자동차들이 주차해 있고 경찰들까지 안내를 하고 있어 우리도 차를 세우고 들어가 보았다. 벼룩시장이 열렸는데 식료품에서 건설용품 그리고 농기계까지 정말 다양한 물품을 팔고 있었다. 입장료를 받을만 했다. 도시를 벗어나니 잘 정비된 도로가 한산하다. 4시간 가까이 운전을 오래 해도 피곤하지가 않다. 오라데아에 도착, 나흘을 묵을 숙소에 짐을 풀었다. 다음 날 숙소에서 아침 식사를 간단히 한 후 오라데아 올드타운을 둘러보기 위해 서둘러 집을 떠났다. 오라데아는 루마니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알려진 도시다. 출발하기 전부터 벌써 마음이 설렌다. 과연 듣던 그대로 도시 어디를 둘러봐도 예술 감각이 스며 있고 고혹적인 아름다움이 그대로 전달되는 도시다. 가장 먼저 오라데아의 중심 광장으로 향했다.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유럽 광장들은 사연 또한 무진장하지만 오늘날의 광장들은 과거의 기억들을 모두 깊은 곳에 덮어둔 채 넓고 화려하며 세련된 광장으로 탈바꿈되어 관광객들을 발길을 끌어들이는 곳이 되고 있다. 특히 이 광장 주변의 건물들은 여성미 가득한 아르누보 건축 양식이 많아 루마니아에서 최고로 아름답다고 알려진 광장이다. 널따란 광장에는 고풍스러운 시청 건물과 시계탑, 그리고 멋진 성당과 교회, 검은 독수리 궁전을 비롯해 독특하고 아름다운 건축 양식들로 지어진 카페와 레스토랑 등이 광장을 에워싸고 있다. 다른 어느 도시의 광장보다 화려함과 우아함이 있다. 광장 중앙에 있는 멋진 동상이 눈에 들어온다. 근엄하게 말을 타고 있는 페르디난드 1세 동상이다. 독일의 국왕이었던 그는 영국인 아내 마리아 요구에 따라 1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국 측에 참전했고 그 결과 승전국의 대가로 트란실바니아를 비롯해 여러 지방을 얻게 되어 루마니아 영토를 크게 확장시켰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아내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데 아내 마리아의 현명한 선택이 후대까지 우러러보게 한다. 이른 시간이라 그런지 광장엔 사람이 거의 없고 조용하다. 예배를 보기 위해 광장 주변의 성당으로 들어가는 현지인들만 가끔 보일 뿐이다. 정교의 대성당은 외관은 화려하지 않지만 내부가 비잔틴 양식에 후기 바로크 양식이 더해져서 빈틈없이 화려하다. 광장은 휴식의 장소이며 종교의 중심이기도 하다. 또한 이곳에서는 다양한 이벤트가 열리는 것은 물론 교통의 중심이 되기도 하는 곳이 바로 광장이다. 마치 오라데아 광장에 우리만 있는 느낌이다. 아름답기로 이름난 오라데아 광장에 이렇게 사람이 없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이른 아침의 적막함과 한적함이 오라데아의 아름다운 풍경을 더 돋보이게 하고 있다. 오라데아를 가로지르는 크리슐레 페대강을 건너면 본격적인 상업 및 주거 지구가 나온다. 시청과 성당 중심의 광장보다는 조금 더 화려하고 활기차다. 아기자기한 가게들이 먼저 내 눈에 들어오는데 K마트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다.
건축물들은 곡선의 미를 살린 아르누보 양식이 많다. 그 중심에는 기품 있게 지어진 콘서트홀이 나타나는데 프로그램을 보니 오늘은 없지만 공연 스케줄이 빽빽하다. 거리 어디를 걸어 다녀도 걷는 내내 마치 멋진 건물들의 숲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다. 여성스러운 아르누보 양식의 건물들을 비롯해 독특한 디자인으로 설계된 멋진 건물들이 주변에 들어서 있어 인적 없는 골목도 화려하게 살아있다. 거리 주변에는 루마니아 건축가 리마누치가 디자인한 건물들이 눈에 띄었는데 스페인의 유명한 건축가 가우디가 있다면 루마니아에는 리마누치가 있다고 할 정도로 그의 아르누보 건축은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한다. 골목을 걷다 보면 유독 하늘색의 유니크한 건물이 눈에 띈다. 그 당시 건물의 디자인이 부드러운 곡선인데다가 하늘색 칠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이상하게도 이 하늘색 건물이 눈에 거슬리거나 흉측하지 않고 오히려 거리를 빛내고 있다. 대부분 유럽 거리의 건물색은 연한 황토색이나 베이지색이 대부분인데 오라데아의 건물들은 분홍색, 파란색, 붉은색들이 섞여 있어 더 다채롭게 느껴진다. 특히 자연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이 아르누보 양식은 꽃무늬 모티브와 유연한 곡선들 그리고 섬세한 장식들이 많이 사용되어 보는 이들로 하여금 화려함과 여성스러움을 느끼게 하고 있다. 외부도 이렇게나 아름다운데 내부의 인테리어도 무척 우아하고 아름다울 것 같다. 광장을 오가는 노란색 전철과 붉은색 전철이 운치를 더 살려주는 듯도 싶다. 우리는 오라데아 요새를 방문했다. 성 주변에는 양귀비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다. 요새 성당을 목적으로 지었다가 14세기에 오각형 형태의 중세성으로 다시 확장되었고 15세기에는 이 성은 황금시대를 이루었다고 한다. 이 성은 오각형 모양으로 5개의 요새를 가지고 있다. 그중 2개만이 제대로 발굴이 되어 공개 중인데 성곽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공원과 걷기에 좋은 산책로도 조성되어 있었다. 공원에는 벤치도 많아 언제 어디서든 쉽게 앉아 쉴 수 있다. 따뜻한 햇살과 시원한 바람, 그리고 나무 그늘까지 우리를 위해 준비된 것 같아 저절로 벤치에 앉고 싶어진다. 잠시 벤치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오라데아에서 한 달 살기를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똑같이 한다. 아름다운 풍경과 거리 그리고 편안함과 편리함까지 갖춘 이곳이 우리 부부의 미래 한 달 살기 도시가 되는 순간이다. 맨손으로 청소를 하시는 할아버지의 수고 덕분에 오라데아가 더 좋아졌다. 요새 내부에는 부활절 이스터 시장이 들어섰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요새 광장에는 어린아이들을 위한 놀이기구도 설치되어 있고 서서히 음식을 파는 부스들이 문을 열며 맛있는 냄새를 풍기고 있다. 우리도 도넛과 미치테이를 사서 벤치에 앉아 먹어본다. 언제 먹어도 맛있는 루마니아 국민 간식 미치테이다. 아이들을 위한 전통놀이도 소박하게 준비되었다.
우리는 요새를 나왔다. 문화센터가 있는 12월 1일 공원을 가로질렀다. 크리술랩 패대 강변을 걸어보기로 했다. 강이 크지는 않지만 강변에 녹음이 묶어져 고즈넉하게 산책하기 좋았다. 다시 광장으로 돌아왔다. 검은 독수리 궁전은 눈에 띄는 스테인드 글라스 돔이 있는 아름다운 아르누보 건물로 시청 건너편에 있다. 통로는 화려한 모자이크와 철제 장식이 인상적인 복합 건물로 레스토랑과 카페 그리고 기념품 가게들이 있다. 아직 저녁 시간이 아니라 한산하다. 광장 쪽의 카페에 앉아 잠시 일요일 오후의 편안한 광장 분위기를 커피와 맥주와 함께 누려본다. 오라데아의 선셋을 볼 수 있는 머쉬룸길을 방문했다. 숙소에서 1시간여 낮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몸이 개운하다. 몇 년 전만 해도 여행 중 낮잠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인데 이제는 낮잠을 자고 일어나야 몸이 개운하고 가벼운 몸으로 다음 여정을 이어갈 정도가 되었다. 체력의 한계를 느껴 우울하지만 어쩌랴. 정상에 버섯 모양의 레스토랑이 있어서 머쉬룸 힐로 이름이 붙여진 듯하다. 이 언덕은 오라데아의 360도 전경을 모두 볼 수 있는 높은 언덕인데 다행히 차로 올라갈 수 있는 곳이었다. 주변에 높은 산이 없는 오라데아는 먼 지평선까지 드넓게 펼쳐져 있는 도시다. 드디어 떠있던 해가 차츰 그 기운을 죽이더니 급기야 붉은색으로 변해 지평선 아래로 슬금슬금 내려온다. 그러자 주변의 하늘은 오렌지색, 다홍색, 핑크, 보라, 아니 수시로 변하는 이토록 오묘한 색을 뭐라 표현할지 도저히 모르겠다. 아름답고 오묘한 이 자연의 색들을 사진기에 담으려고 하는 시도가 무리다. 언덕에서 내려와 유니온 스퀘어에 다시 들렀다. 오라데아 중심가의 야경이 궁금해서다. 주변의 레스토랑에서 흘러나오는 불빛과 시청과 시계탑에 들어온 불빛 그리고 검은 독수리 빌딩 성당과 교회에서 밝히는 불빛들이 이 광장을 우아하게 밝히고 있다. 광장의 불빛이 화려하지 않기에 무척 은은하고 고혹적이다. 낮만큼이나 밤에도 아름다운 오라데아다. 볼수록 경험할수록 마음에 드는 도시다. 숙소의 호스트에게도 나중에 한 달 살기를 하러 다시 오겠다고 했다. 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도시를 만나니 괜스레 행복하다.